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정보 리스트를 담다 광주리입니다. 이번 소식은요, 정말 요즘 이것 때문에 큰 걱정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해서 정영주 기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 지난주 뉴스 이후로 왠지 소개가 빠지면 섭섭할 것 같거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많이들 익숙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광주 소식을 전한 지 7, 8년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처음이라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확한 정보, 실속 있는 내용 담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기자가 필요하시면 어디든 불러주세요.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똑 기자님 이제부터 정말 바빠지시겠는데요? 많이들 찾아주실까요? 그럼요. 광주 시민 여러분, 똑 기자님 많이 찾아주세요. 그나저나 똑 기자님, 정말 어떡합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 20일 첫 확진 환자가 나왔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이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정말 큰일입니다. 또다시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악몽이 시작될까 봐 정말 두려운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확진자 수가 아주 많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계속 확진자 수가 늘고 있죠. 그래서 정말 불안합니다. 네,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은 제일 문제가 전염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인데요. 그렇다 보니 순식간에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공포가 함께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잠복기에도 전염이 될 수 있다고 나오는 상황이라 사스와 메르스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무증상의 잠복기 환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정부가 최근 우한시에서 입국한 3천여 명을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네, 그럼 광주시에서 전수조사를 했을 텐데 의심 환자 또는 확진자가 나왔을까요? 네, 모두 7명이 조사됐는데요. 그 가운데 6명은 증상 없음으로 분류가 됐고 한 분이 의심이 돼 분류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14일간의 잠복기 동안 이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네, 다행입니다.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하고 또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네, 광주시는 설 연휴 기간은 물론 지난달 30일에는 대통령 주재, 정부 및 지자체 합동 1일 영상회의에 참석해 중앙부처와 상황을 공유하고 국내외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요. 선별 진료소 운영은 물론 비상방역 대책반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광주시 보건소장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광주시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시는 국가감염병 위기단계 격상에 따라 29일부터 광주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였으며 의심 환자나 유증상자 발생 시 일반 환자와 동선을 분리하여 2차 감염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소와 참 좋은 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환자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 인력 동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하여 보호복,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비축하고 선별진료소, 민원실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네, 광주시가 중앙부처와 이렇게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는데요. 그런데 또 요즘 워낙 미세먼지도 맞습니다. 많고 또 날씨도 너무 건조하고 이런 날씨 영향으로 인해서 감기 환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감기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랑 증상도 같잖아요. 이렇게 의심되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중국을 2주 안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감기 증상 같은 의심이 든다 하신다면 바로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를 하고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병원을 먼저 방문하다 보면 지역사회로 확산이 우려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병원에 먼저 방문했다면 의사에게 최근 중국 방문에 대해서 꼭 알려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병원을 꼭 방문을 해야 된다거나 공공장소를 피치 못하게 가야 할 경우에는 또 어떤 안전수칙을 좀 지키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 꼭 생활화합시다. 그리고 손 씻기는 비누 거품을 내서 30초 이상 정말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신경 써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기침 예절인데요. 기침할 때는 손수건이나 휴지로 입을 가리고 해야 하는데, 없을 때에는 옷 소매로 입을 가리고 이물질이 공기 중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 모두 아시죠? 네. 오히려 과도한 불안은 도움이 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 습관 잘 지키면서 대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감염증 조기 발견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과 의료기관 모두의 협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고요. 부디 더 이상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봅니다. 정영주 기자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